안녕하세요. 코리아 서밋 핸즈온넷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학민입니다. 저는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2021년 코리아 서밋에서 처음 선보이는 핸즈온랩 세션으로서 AWS 외계인 공격 서버리스 어드벤처라는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구축해 보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워크샵 세션을 들어가기에 앞서 아젠다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일리언 어택 서벌리스 어드벤처를 안내하고 에일리언 어택 핸즈온넷 설명, 이벤트 엔진 안내, 핸즈온넷 데모, 핸즈온넷 실습 가이드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핸즈온랩 데모에서는 30분 내외로 구성된 데모 영상을 통해 에얼리언 어택 데모가 어떤 구성으로 동작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에얼리언 어택 서버리스 어드벤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일리언 어택 A 서벌리스 어드벤처란 무엇이고 고객들은 이번 실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요? AWS 에얼리언 어택 워크숍의 목적은 AWS에서 실시간의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에 대해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다양한 측면을 테스트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서버리스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얼리언 어택 워크숍을 사용하여 개인 혹은 팀 단위로 개발, 보안,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모범 사례를 실행하며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좀 더 들어가 핸즈온넷 구성 아키텍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실습들을 갖다 실습하고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AWS 에얼리언 어택은 인프라 배포를 위해 AWS CDK를 사용하여 구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9을 개발 환경을 툴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코그니트를 사용하여 에얼리언 어택의 관리자와 플레이어에게 적절한 권한 설정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IAM을 통해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생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을 사용하여 식별,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웹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원시 데이터 저장 용도로 SSD 스토리지를 플레이어와 백엔드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REST API를 구축할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와 서버리스 코드 실행을 위한 람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하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스트리밍 데이터를 데이터 스토어 및 분석 도구에 로드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인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홀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든 규모에서 한 자리 밀리초의 성능을 제공하는 하루에 10조 개 이상의 요청을 처리하며 초당 2천만 개 이상 최대 요청을 지원하는 다이나모 DB를 사용하여 게임 세션의 점수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매니저는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AWS 서비스의 운영 데이터를 보고 AWS 리소스 전체에서 운영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우리는 AWS SK4 자바스크립트와 Node.js를 사용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아키텍처가 완성되면 실시간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에얼리언 어택은 플레이어의 점수와 상태에 대한 데이터 포인터를 생성하는 이벤트 소스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AWS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고민하여 다양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습 가이드에 보면 숏랩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앞에 아키텍처에서 보신 것처럼 에일리언 어택은 다양한 AWS 서비스들을 사용합니다. 몇 가지 핵심 서비스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실습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것들이 숏랩입니다. 개별 실습들은 따로따로 수행할 수 있는지요? 네, 각각 독립적인 실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습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실습은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에 대한 것인데요.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구성한 후 시스템 매니저의 파라미터 스토어를 통합해서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검색할 시스템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간단한 REST API를 생성한 후 매핑 템플릿을 사용하여 API 게이트웨이에서 데이터 변환을 실습합니다. 두 번째 실습은 시스템 매니저의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정보를 읽어오는 Node.js 람다 함수를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실습은 다이나모DB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생성한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습은 앞의 실습에서 다루었던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직접 빌드하고 배포 및 테스트합니다. 에얼리언 어택을 플레이하는 사용자들 중에 탑 10 플레이어에 대한 통계를 계산하는 기능을 개발할 것입니다. 설명을 들으니 흥미롭네요.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람다, 다이나모DB 서비스에 대해 익힐 수 있는 좋은 내용인 듯 합니다. 실습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앞에 3개 실습은 입문용이라 오래 걸리지 않고요. 금방 끝날 겁니다. 마지막 실습은 여러 서비스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도 모두 30분 안으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번 실습을 직접 해보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나올까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AWS 이벤트 엔진을 사용하시면 비용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벤트 엔진은 기아의 계정에 로그인하는데 사용하는 해시값을 AWS에서 제공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핸즈온 랩 실습 기회를 조만간 기획 및 계획 중입니다. 물론 그 전에 AWS 계정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핸즈온 랩 실습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시작해 볼까요? AWS 웹 콘솔 화면에 접속하시게 되면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개발 환경을 접속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얼리언 어택 워크샵을 입력하시고 인스턴스 타입은 T3 스몰 사이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플랫폼은 아마존 리눅스를 선택하고요. 좀 기다리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얼리언 어택 패널 창에 플러스를 클릭하신 이후에 새로운 터미널을 여시고 워크샵에 필요한 소스를 내려받게 됩니다. 네, 소스를 내려받으시면 왼쪽 패널 창에 에얼리언 어택 어플리케이션이 보이실 겁니다. 이후에 에얼리언 어택 인프라스트럭처 디렉토리 이동하신 이후에 컨피그 쉘을 실행하게 됩니다. 컨피그 쉘을 실행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구성에 필요한 Node.js나 아니면 CDK, 타입스크립트 같은 설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후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부트스텝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SS3의 디렉토리에 템플릿과 에셋 등을 저장하는 용도로 구성이 되고요. 네,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설치를 하고 나서요.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화면은 워크샵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성을 넣게 되면 유니크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는 싱글 어카운트 환경에서 멀티플한 유저들이 워크샵을 진행하기 위해 구분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된 이후에 새로운 창을 하나를 더 여셔서 새로운 터미널을 접속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실시간 컴파일을 하기 위한 노드 패키지 run watch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코드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즉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드 패키지 run 빌드를 해가지고 온디맨드 컴파일 방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첫 번째 창으로 돌아오셔서 CDK synthesize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CDK synthesize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AWS에서 구성할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다음 화면과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후 CDK deploy 명령을 사용하게 돼서 네,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체인지 셋에서 이제 yes를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과 1대1 매핑이 되는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는 AWS 백엔드 리소스를 구성하게 하는 과정이고요. 모든 구성이 완료가 되면 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아웃풋 출력에서 세 가지 옵션,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웃풋 정보를 여러분들 노트패드에 복사를 해 놓으시고 이후에 워크샵 컨피그레이션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샵은 플레이어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매니저들이 관리하는 스코어보드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당 인덱스를 프리뷰 상태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플레이어들이 사용할 에얼리언 어택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도킹아웃해서 브라우저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매니저가 사용할 스코어보드에 대한 인덱스도 프리뷰 상태로 해서 도킹아웃 해가지고 브라우저 밖으로 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시면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실 서버에 접속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인스펙트를 보시게 되면은 404 에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워크숍입니다. 따라서 앞선에 세 가지 정보를 저장해놨던 컨피그레이션 값을 aws config.js 파일을 여시고 여기에 그 값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해당 리전은 서울 리전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API 게이트 엔드포인트 주소도 복사를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워크샵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코드도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고 나면은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대시보드에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도하시기 전에 브라우저의 인스펙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콘솔 창을 통해 메시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 404가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설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404는 없어지고 이 워크숍에서 사용할 이제 유저와 이메일과 패스워드 그리고 회사명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유저 아이디는 유저로 했습니다. 개인 이메일을 들어가셔서 베리피케이션 이메일을 클릭하시면 이 등록이 완료된 컨펌드 메시지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리플래시를 하시고 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 404 에러는 없어졌지만 게임을 시작하기 필요로 하는 세션을 필요로 해 보입니다. 이번 이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이 매니저가 관리하는 스코어보드 로그인도 역시 같이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때 접속하시면 액세스 디나이 익셉션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해결해 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시지에는 파라미터 세션도 지금 필요로 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은 이제 코그니트 서비스로 이동을 하셔서 자격증명 풀 관리를 클릭하시면 설정되어 있는 자격증명 풀 편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편집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네, 인증 공급자에서 사용자의 그 규칙을 사용해서 역할 선택을 달리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신청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네,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매니저 관리 롤에 해당하는 것을 역할을 기재하시고 플레이어들이 할 역할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선택에 따라 롤을 다르게 선택하는 설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규칙에 없을 경우에는 거부를 하시고 그 변경사항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그니트 설정까지가 완료됐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플레이어 화면에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시도해 봅니다. 본 워크샵은 석세스가 된 것까지 확인이 됐지만 역시 스타트하는 데 있어서 세션에 대한 값들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이 유저 아이디는 코그니트에서 플레이어 그룹과 매니저 그룹 둘 다 사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유저 아이디를 매니저가 관리하는 스코어보드에서도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액세스 디나이 익셉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코그니트 유저 풀의 매니저 그룹에 이 유저가 등록이 제대로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WS CLI를 통해 가지고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CLI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코그니트 웹 콘솔에서도 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 풀에서 들어가시면 사용자 및 그룹에 클릭하셔가지고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AWS CLI를 통해 가지고 코그니트 아이덴티 프로바이더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네, 유저 풀 아이디에 지금 집어넣고 그리고 유저는 유저가 되겠죠. 앞에서 유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룹은 매니저 그룹에 넣고 그리고 리전은 서울 리전을 기입을 합니다. 이렇게 CLI 명령을 통한 것을 클라우드9 콘솔 창이나 터미널에 입력을 해주시면 네,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를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코그니트 사용자 풀에 가셔서 사용자 및 그룹에 가시면 네, 유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룹을 보시면 매니저 그룹과 플레이어 그룹이 보이시게 됩니다. 이때 매니저 그룹에 보시면 유저가 계정 상태가 컨펌드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관리자 스코어보드를 리플레시하고 다시 한번 유저 아이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액세스 디나이는 없어졌지만 파라미터 나 파운드라고 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파라미터 중에 저희들이 이제 세션을 이용해서 게임 스코어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매니저에서 파라미터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스토어를 클릭하시고 네,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이제 파라미터 생성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워크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니크한 코드 그리고 세션이라는 이름을 넣고 네, 그리고 설명에는 적절한 설명을 넣어 주신 이후에
계층에서는 표준을 선택하시고 유형은 문자열, 텍스트 형식은 텍스트, 그리고 값은 널이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완료됐습니다. 다시 한번 매니저 스코어보드에서 유저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웰컴 유저. 네, 정상으로 보입니다. 어택 스코어보드 이제 세션 이름을 기입을 하고 그리고 게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전체 아키텍처 구조에서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람다와 연결도 되어 있지만 API 게이트와 키네시스 데이터 스팀을 통해 가지고 람다와 연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람다 앞선에서 트리거로 키네시스 스팀 데이터가 트리거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누락돼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트리거에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팀을 선택하시고 키네시스 스팀 셀렉트 버튼을 선택하시면 인풋 스팀이 보이십니다. 이후에 컨슈머는 컨슈머 없음을 선택하시고 한 번에 최대 레코드를 읽을 수 있는 배치 크기를 700 그리고 1초 간격으로 설정을 하신 이후에 트리거 활성까지 활성화시킨 이후에 추가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람다와 키네시스가 연결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레벨 2에서나 이후에는 점수 레코드가 이제 다이나모 DB에 저장되는 것도 이제 이후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 실시간 스팀 데이터를 S3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키네시스 서비스로 이동하셔가지고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홀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S3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딜리버리 스트림 이름에 역시 워크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니크한 코드 이름과 그리고 언더바 파이어홀스 명칭을 스팀 이름으로 딜리버리 이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소스는 당연히 키네시스 데이터 스팀이 되겠죠. 그리고 넥스트를 하신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과 중간에 뭐 레코드 포맷 컨버전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디세이블로 선택하시고 데스티네이션은 S3 그리고 S3 버켓은 로우라고 되어 있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신 이후에 S3 버퍼 컨디션 조건에서는 1MB에 3000초 인터벌 간격으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모든 설정이 마쳤습니다. 이후 크리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간혹 이 과정에서 IAM 롤에서 에러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모든 설정이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구성이 완료되면 세션 이름에 테스트 같은 이름을 넣어주시고 게임 타입은 멀티 트라이얼로 하신 다음에 스타트 게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니저 관리 스코어보드에서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플레이어 화면에서는 세션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션 조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게임 플레이어가 발생하는 이런 소스 데이터들이 세션을 통해 가지고 매니저 스코어보드에 공유가 됩니다. 닉네임은 유저로 돼 있고 레벨 1. 여기까지 레벨 1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 실습 처음으로 만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사용할 다이나모 DB 테이블의 ARN 값을 우선 조회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모 DB 테이블을
조회할 람다 함수를 갖다 생성하는데요. 이때 관련한 코드는 숏랩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람다 함수에서 해당 다이나모 테이블을 갖다가 조회할 수 있도록 폴리시를 갖다 추가합니다. 이때 다이나모DB 테이블에 대한 ARN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소스를 붙이도록 합니다. 다시 람다 함수로 돌아오셔서 환경 변수로 다이나모DB의 테이블을 갖다가 입력을 하시고요. 완성된 람다 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에서 이상이 없다면은 API 게이트웨이 콘솔로 이동을 해서 REST API를 만들겠습니다. REST API는 람다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생성된 REST API에서 차일드 리소스를 생성하고 차일드 리소스 밑에 람다 함수를 호출할 get 메소드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한 get 메소드 내에서는 URL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로서 세션 아이디를 갖다 이용을 합니다. 세션 아이디를 갖다 등록을 하고 인티그레이션 리퀘스트 내에서 동일한 세션 아이디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매핑을 하고요. 그리고 제이슨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매핑 템플릿을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생성된 API를 테스트해서 이상이 없다면은 프로드 스테이지에 배포를 합니다. 배포한 프로드 스테이지에다 배포한 API를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해당 API는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 무척 취약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API 키를 갖다 활용할 건데요. 이를 위해서 API 키를 생성을 합니다. API 키 네임은 임의적으로 주셔도 되겠고요. 생성된 API 키를 API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UCG 플랜을 작성을 합니다. UCG 플랜에서 트로틀링이랑 쿼터는 디세이블을 시키고요. 생성했던 REST API를 갖다 입력하고 그리고 API 키를 갖다 입력합니다. UCG 플랜을 작성을 하면은 지금 설정한 값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터미널의 컬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게임의 인터랙션을 높이기 위해서 웹소켓 API를 생성합니다. 웹소켓 API는 3개의 경로를 만들 건데요. 이 경로들을 수행하기 위한 IAMROL에다가 관련한 퍼미션을 갖다 추가를 갖다 하겠습니다. IAMROL을 갖다 수정한 다음에 커넥트 그리고 게임 스타트, 디스커넥트라는 3개의 경로를 갖다 만들 건데요. 각각의 경로는 백엔드에서 작동하고 있는 람다 함수로 관련한 제이슨 값을 갖다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3개의 웹소켓 API 경로를 갖다가 생성하면은 그다음에 프로덕션 스테이지에다가 배포를 합니다. 프로덕션 스테이지에다가 배포한 이후에 웹소켓 API의 API 값을 갖다가 카피를 하고 해당 값을 시스템 매니저의 파라미터 스토어에 파라미터로 등록을 해서 다른 시스템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라미터 스토어에 일단 값을 갖다 등록한 이후에는 해당 API를 갖다 호출할 수 있도록 IAMROL을 갖다가 새로 생성을 합니다. IAMROL은 이번에는 제이슨 포맷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때 웹소켓 API의 ARN 값을 리소스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끝으로 프론트엔드를 갖다 배포하기 위해서 다시 CDK를 갖다 이용을 합니다. CDK 배포가 완료가 되면은 S3 콘솔로 가서 배포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S3 버켓의 끝이 앱으로 끝나는 버켓으로 들어가셔서 해당 프로퍼티를 클릭을 하시면은 하단에 정적 웹 호스팅 옵션이 있는데요. 해당 정적 웹 호스팅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직은 권한 문제 때문에 아마 게임이 실행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버켓 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퍼블릭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으로 설정을 갖다 한 이후에 다시 게임을 갖다 실행을 하면은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게임 화면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만들어진 이 게임 화면에서 렛츠 플레이 버튼을 갖다 누르고 로그인을 갖다 하신 다음에 게임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모든 실습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신 겁니다. 고생하셨으니 한번 게임을 갖다가 즐기시면서 좀 여유를 갖다 즐겨 보시고요. 혹시 개인 계정에서 게임을 이번 실습을 갖다 진행하신 분들은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실습 환경을 지우셔야 될 겁니다. 이어서 실습 환경을 갖다 지우는 것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CDK를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 실습 환경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생성했던 웹소켓 API 등의 좀 수정 사항과 그리고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호스처럼 수동으로 생성한 리소스들은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CDK를 갖다 이용해서 삭제를 한 이후에도 수동으로 삭제 작업을 갖다가 이어서 하셔야 됩니다. CDK 삭제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수동 작업의 첫 번째로 API 게이트웨이 콘솔로 이동을 해서 웹소켓 API를 갖다가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관리 콘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생성했던 웹소켓 API를 갖다가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갖다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스템 매니저의 파라미터 스토어로 이동을 해서 생성했던 파라미터 값들을 모두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키네시스로 이동을 해서 레벨 1에서 생성을 했던 데이터 파이어호스를 삭제하겠습니다. 생성했던 파이어호스를 갖다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갖다 클릭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IM으로 이동을 해서 IM 롤에서 실습을 위해서 생성했던 IM 롤들을 삭제를 합니다. IM 롤을 갖다 삭제를 한 이후에는 S3 버켓으로 이동을 해서 실습에서 생성했던 S3 버켓과 오브젝트들을 삭제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버켓 내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비우고 그리고 나서 버켓을 갖다 삭제하면 되는데요. 데모에서는 시간 관계상 하나의 버켓만 지우는 것을 갖다가 보여드리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한 3개의 버켓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에서 실습을 하셨던 분들은 3개의 버켓을 갖다가 모두 삭제를 갖다 하셔야 추가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클라우드9으로 이동해서 실습에서 사용했던 IDE 환경을 삭제합니다. ID를 갖다 삭제한 다음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이동해서 CDK에서 에러가 났었던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갖다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CDK 툴킷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삭제를 하면은 실습에서 사용했던 모든 리소스를 갖다 삭제를 해서 더 이상 추가 가공이 발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데모 잘 보셨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실습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개인 계정에서 먼저 핸즈온 랩 실습을 갖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실습 가이드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가이드를 갖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리아 서밋에 처음 선보이는 핸즈온 랩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